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강사 임성하라고 합니다. 25,000번의 위협, 무슨 의미일까요? 네, 25,000번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숨 쉬는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하루에 25,000번 정도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000번 동안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제목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재해들이 있어요.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태풍이고요. 그 다음은 홍수, 그리고 지진, 눈사태, 그리고 열대야, 폭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들인데요. 이런 자연재해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볼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조금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는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초미세먼지 들어보셨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동안 맞는 거와 같은 그런 건강상의 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2000cc 기준 디젤 자동차 매연을 3시간 40분 마신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세먼지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교육 목차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뭘까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세먼지의 영향,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세먼지가 뭘까? 미세먼지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은 먼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단위, 그리고 미세먼지가 정확히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아주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물질이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여러분들의 집,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먼지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0cm 자거든요. 10cm 자를 1cm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1cm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빨간 점은 1mm, 1mm입니다. 이 빨간 점인 1mm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크게 확대가 됐죠? 요거를 제가 지금 여러 칸으로 쪼개놨는데 총 몇 칸일까요? 네, 총 1000칸으로 쪼갰습니다. 총 1000칸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칸, 빨간 색깔 보이시죠? 한 칸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1mm를 1000칸으로 나눈 눈금 중에 한 칸, 요 한 칸을 표시하는 단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mm를 방금 1000칸으로 나눴죠? 이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를 요렇게 쓰고요. 어떻게 했냐면 옆에 그림들이 보이시죠? 뭐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읽는 방법은 1마이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1마이크로미터라고 있고요. 요 새로운 길이 단위를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미세먼지의 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정확히 뭘까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요. 미세먼지의 지금 크기를 비교한 제가 사진을 띄웠어요. 미세먼지의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과 그리고 해변에 고운 모래 입자, 요것들은 대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해변에 고운 모래 입자 지름은 9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번외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컴퓨터를 치다 보면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 마침표의 크기는
지름은 대략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그런 익숙함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보자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7분의 1 정도 크기이고요. 초미세먼지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20분의 1, 30분의 1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비교가 좀 되시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가지고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밉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럼 정리를 하자면 먼지 중에서도 매우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세먼지는 다른 말로 하면 PM이라고 하고요. Particulate Matter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그 외국에서는 미세먼지를 PM10, 초미세먼지를 PM2.5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보다 지름이 작은 것들, 그리고 PM2.5,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카락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크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보기 위해서 제가 KBS 뉴스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뉴스 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뿌옇게 시야를 가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 오늘 포집한 먼지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900배 확대한 머리카락에 덕지덕지 붙은 초미세먼지들. 2500배로 확대해보니 서해를 건너오며 달라붙은 소금 입자 외에도 황산염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이 동그란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안에서 미세먼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또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미세먼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런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이 만드는 미세먼지,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연이 만드는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먼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꽃가루, 그리고 세 번째는 화산재, 그리고 네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변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놀다가 일정 시간 놀고 돌아오면은 차 유리에 이렇게 하얗게 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금 입자가 끼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연이 만든 미세먼지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몸에 안 좋은 미세먼지보다는 입자 크기가 커서 여러분들의 눈에도 잘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확률이 낮아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자연이 만드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들은 생태계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꽃가루는 식물이 번식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사막의 그런 먼지 바람들은 먼지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그 해양에 철분을 공급해가지고 플랑크톤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자연이 만드는 미세먼지는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장이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 세 번째는 건설 현장, 네 번째 보일러, 다섯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들은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들인데요. 이것들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그런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인데, 주로 탄소류와 황산염, 질산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납, 카드뮴, 구리 등의 중금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우면서 그 에너지를 생성할 때 나오는 아황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그런 수증기와 오존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로 형성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와 자연이 만드는 미세먼지를 알아봤는데요. 그거 이외에 지금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화석연료. 화석연료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화석연료란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요거는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먼 과거에 그런 공룡들이 살던 시대에 공룡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이 이제 유해가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부식되고 뭐 유기물 작용을 하면서 화석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하고요.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금 보이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자동차, TV,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요것과 화석연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냉장고를 사용하고 TV를 시청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과 화석연료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데는 모두 어떤 게 필요하죠? 예,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로 대부분 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자제품들의 사용이 곧 화석연료의 사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 이 석탄의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소비량으로 비교하면 세계 2위, OECD 국가 중에 2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사용량의 67%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자동차 중에서도 디젤 차량은 2019년 기준 996만 대를 돌파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67.4%로 세계 주요국 대비 10% 이상 더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석연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매우 많이 발생시켜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연이 만드는 미세먼지는 흙먼지, 꽃가루, 그리고 소금, 화산재 이렇게 있었고요.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는 공장, 발전소, 그리고 보일러,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인류,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에 많아지는데요.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 가동이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많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초미세먼지의 형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에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고체상의 그런 연기 같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상의 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 이제 대기 중의 수증기, 그리고 오존, 암모니아, 그리고 태양에 비추는 그 온도 등과 결합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일반 먼지뿐만 아니라 그런 질소산화물, 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오존 등과 반응해가지고 산성물질인 질산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 암모니아와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산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발전소나 난방장치, 그리고 금속 제련 공장이나 정유공장, 뭐 산업공정의 그런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는 아황산가스라는 기체상의 물질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들이 수증기, 그리고 활성산소 등과 결합을 해서 황산이 되고, 이는 다시 암모니아와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황산암모늄, 우리가 말하는 황산염, 그런 초미세먼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초미세먼지는 1차적인 그런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 속의 매연, 그 안에 있는 기체상의 그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오존, 암모니아, 온도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가지고 화학작용을 거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보다 더욱 작고 위험한 화학 반응 물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제가 뉴스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에서 바라본 관악산이 미세먼지에 가려 겨우 형체만 드러납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수도권으로 미세먼지 띠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에 미세먼지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향후 10여 년간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때는 중국발 영향이 최대 80%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반도 미세먼지 총량으로 보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은 30에서 최대 50%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영상 잘 시청하셨죠? 거기 안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중국에서는 약 우리나라 총 미세먼지의 30에서 50% 정도가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황사하고 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황사는 그 일반적인 모래바람이고요. 흙먼지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자연적인 미세먼지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에 여러 오염물질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우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오염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미세먼지 아까 30에서 50%는 어디서 온다고 했죠? 아까 미세먼지가 어디서 온다고 했죠? 30에서 50%는 중국에서 온다고 했고요. 나머지 50에서 70%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장과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들이 미세먼지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도 아까 정리를 했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그런 공장의 매연 속에 있는 기체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수증기, 그리고 오존, 암모니아, 그리고 빛 에너지 등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거쳐서 형성되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고 위험한 화학 반응 물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사와 미세먼지인데요. 황사는 모래바람이고, 그리고 자연 현상, 자연적인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모래바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미세먼지의 성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실게요. 미세먼지의 성분은 질산염, 황산염 등의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 약 58.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류와 검댕이 16.8%, 그리고 광물 6.3%, 기타, 중금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러한 성분들로 구성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 속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나 철, 납 등의 그런 중금속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기오염 물질인 질산염, 황산염, 그리고 검댕, 폐렴, 연쇄 상규균 같은 온갖 유해 물질이 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먼지들, 입자 크기가 큰 그런 먼지들은 우리가 기침, 가래 이런 것들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기가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코털이나 섬모 이런 것들에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온몸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이게 뇌혈관까지 침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미세먼지와 같은 크기의 그런 입자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서 지원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호흡하게 한 뒤에 감마 카메라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폐와 같은 그런 호흡과 관련된 신체 기관에서 매우 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외의 머리, 그리고 광대뼈 부근,
그리고 호흡하는 얼굴 전체에서 빛이 조금씩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점이 있죠. 보면 이렇게 방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색깔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방광은 이렇게 온몸을 다 돌면서 에너지를 다 우리 몸으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와 배출물들이 이제 배출되기 직전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들이 1시간 동안 우리 몸 전체를 다 돌고 배출되기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것은 실제 미세먼지도 1시간 동안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을 1시간 동안 돌고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기관지에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폐 속에는 폐포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또 작을수록 몸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의 그런 염증을 일으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에 미세먼지가 그런 작용을 하면서 각종 염증을 발생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특히 어린이나 산모, 노약자 등의 그런 건강 취약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성인보다는 약하고요. 그리고 호흡량이 또 성인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먼지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는 어떨까요? 임산부는 또 뱃속에 태아를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약자는 기존의 그런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태계에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요. 그런 중금속과 섞인 그런 산성비가 생물들에게 그런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잎에 그런 미세먼지들이 붙어가지고 기공을 막아서 광합성을 잘 못하게 해서 식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가기 전에 뉴스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안개와 합쳐지면서 오늘 오전 국내선 항공편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서 저녁 시간대는 가시거리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회부 최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개와 미세먼지가 많았다고요? 네, 문제는 오늘 오전에 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았는데 미세먼지가 안개와 결합하면서 가시거리를 더 짧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선 항공편 일부도 지연 운항했습니다. 고려대기 환경연구소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거리가 5km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방을 지나는 야간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보셨죠? 방금 영상은 여객 산업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그 작은 최첨단의 그런 작은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그런 반도체 산업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장치가 불량률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이렇게 색칠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자동차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칠을 할 때 미세먼지가 일부 붙게 되면은 색칠이 불량이 돼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객 산업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매우 안 좋은 날에는 아예 운행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의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미세먼지의 성분은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네, 1군 발암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영향은 우리 몸에는 눈, 코, 기관지 등의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생태계에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서 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업 분야에서는 불량을 일으키고 비행기나 배 등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세먼지 대응학인데요.
미세먼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미세먼지 예보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초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에 따라서 미세먼지 단계는 좋음, 보통,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세먼지 예보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스마트폰 앱 설치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나 신문,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우리는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그 날씨와 더불어서 미세먼지의 그런 농도, 등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그렇게 뭐 다른 정보도 좋지만 매일매일 미세먼지 수치의 농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 때 7가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활동량을 줄여서 이렇게 호흡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 깨끗하게 씻기인데요. 온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는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그런 녹황색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배출의 효과가 매우 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과 그리고 녹황색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 안에 쌓여있는 그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인데요. 이제 밖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데요. 적절한 환기와 그리고 조리 시에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야 되는데요. 특히 뭐 성인의 경우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은 빈 방이나 그리고 화장실, 복도 등의 전등을 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뽑아두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활 주변에 여러 그런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가지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사용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앞서 마스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마스크 선택은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 외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란 호흡기 질병의 감염 및 악취, 매연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그런 마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마스크를 고를 때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와 그리고 KF80, KF94라는 그런 문구를 꼭 확인하고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손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착용하면 그 미세먼지들이 여러분 마스크에 묻어서 호흡할 때 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손을 잘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코와 턱을 감싸도록 마스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머리끈을 귀에 걸어서 위치를 고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정심이 잘 밀착되도록 꾹 눌러서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올바른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올바른 청소 방법에 대한 그 YTN 뉴스 일부를 또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창문을 닫고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공청소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청소기의 연결 부위나 공기 배출구를 통해 새어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무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공중에 물을 뿌리고 극세사 소재의 물걸레로 청소하면 먼지도 덜 날리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잘 시청하셨죠? 일단은 올바른 손 씻는 방법에 대해 아셨고, 그리고 올바른 청소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일단은 청소 방법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진공청소기,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세먼지 생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미세먼지를 다 거르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동시에 뒤로 이렇게 공기가 또 배출이 되겠죠. 그 배출구를 통해서 다시 아래 남아있던 미세먼지들이 공중으로 분산이 돼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기 사용이 무조건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이고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청소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실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청소기는 먼지 흡입 통로가 그 이물질로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를 다 돌린 뒤에는 분무기로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가라앉게 한 뒤에 마지막으로 걸레로 바닥을 닦아야 올바른 실내 청소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환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환기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실내가 더욱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아침 그리고 저녁을 피해 가지고 바람이 부는 오후에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하루에 3번 30분씩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나쁘면 10분씩, 미세먼지가 보통일 때는 하루에 3번 30분씩 꼭 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의 창문하고 그리고 방문을 동시에 열어가지고 집안에는 미세먼지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매우 나쁜 날이 있죠. 매우 나쁜 날에는 3분 이내로 환기를 하고, 환기 후에는 먼지가 이렇게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가라앉음으로 곧바로 물걸레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에 반대편 창문을 이용해가지고 환기를 하는 것이 외부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더 시청할 텐데요. 구이요리와 미세먼지에 관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밀폐된 주방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건 이제는 상식이 됐죠. 정부가 조사해보니 기준치의 최대 25배가 넘게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할 때 위험한지 위재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치토막을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올리자 5분 만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시 5분이 지나자 110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순식간에 2mg, 20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섭니다. 수선 볼 때 항상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에는 항상 신경을 썼었는데 연기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와 함께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 환기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실내가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조리 중에는 반드시 조리대 후드를 켜고 조리를 끝낸 뒤에도 최소 30분은 가동을 해야 되고 동시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무조건 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X입니다. 무조건 환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OX일까요? 네, 운동하면 안 되겠죠. 미세먼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건강에 위험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온 내용이죠. 예,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하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에너지 절약 실천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체험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만들 거는 여기 보이시죠? 칼레이도 사이클이란 거예요. 요거는 그 사면체 여러 개를 붙인 그런 반지 모양의 장난감으로 돌릴 때마다 이렇게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돌릴 때마다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요 칼레이도 사이클 겉모양을 잘라서 그 겉모양을 따라서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준비를 처음에 할 겁니다. 앞면이 아닌 칼 등으로 잘라주셔야 되는데 앞면으로 자르다 보면 이게 종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 등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특이점은 이렇게 꼭지점이 맞닿는 세로선도 그어줘야 칼레이도 사이클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칼과 자를 이용해가지고 대각선과 세로로 선을 그어줬는데요. 그럼 이제 이 접는 선을 따라서 앞, 뒤로 접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접는 선을 따라서 그 앞뒤로 접어주는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이게 위와 아래가 맞닿을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테이프로 위와 아래를 붙여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이 풀칠하는 곳은 놔두고 그리고 요 반대편 이 틈 사이도 테이프로 막지 않고 이 위아래 부분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었죠. 요 풀칠하는 곳을 이렇게 반대쪽 틈 사이로 넣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세먼지 칼레이도 사이클이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릴 때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요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칼레이도 사이클로 미세먼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여러분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미세먼지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